무당, 샤만이라고 하는 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많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지. 네. 우리 민족은 신기하고 활기가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되면 광기로 변한다. 왜 유감스럽게도 네. 우리는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때로는 벗어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해야 되고 철학을 하면서 삶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몰려다니는 거죠. 정치도 몰려다니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지금 짜겨져 있잖아요. 예. 논리적 분석이 아닌 거죠.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서로 생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죠. 무속은요 신통합니다. 또 시작. 기가 막히게 맞춰요. 작두도 타시잖아요. 네. 어떤 목사님, 어떤 스님이 작두를 탑니까? 그 현상으로서는 우리가 부정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3프로TV 특별기획 더 릴리전, 종교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아주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좋아하는 장르? 예, 제가 좋아하는 장르예요.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샤만들, 네. 우리 또 뭐 무당이라고도 하고 뭐 무속인 뭐 다양한 이름들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안 좋아하는 분야죠 이거. 맞아. 김프님 안 좋아하시고 저는 좋아하고 저는 이 거의 뭐 신뢰를 많이 하죠. 신뢰 많이 하시고. 왜냐면 실제로 나는 경험이 많거든. 그래요? 아니 이제 그런 큰 예를 보고서도 신뢰가 되나? 저는 신뢰는 없는데 그냥 흥미가 있어요 그쪽에. 예, 그래서 네. 흥미가 신뢰가 돼.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또 원래 역사학자시기 때문에 유명한 역사이시죠. 네. 동국대학에서 오래 가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현재는 사마르칸트 우즈벡에 있죠. 네. 우즈벡 사마르칸트 대학의 윤명철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즈베키스탄에 그럼 요즘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1년에 한 학기마다 2달 정도 가서 몰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 강의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1년에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는 우즈벡에 계시고 네, 나머지는 한국에 계시고. 한국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나의 롤모델이다. 좋으시죠? 네, 아니 친구분들이 정말 부러워하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집을 떠나 있다. 그건 아닌데 아내랑 같이 가면 더 좋은데 어떤 때는 혼자 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들이 좋고 네. 그래서 새로운 문명을 체험할 수 네. 있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가보고 우즈베키스탄 싶어요. 사마르칸트. 근데 네. 오늘은 일단 그 무당, 그 샤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많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지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뭐 국민 특성이에요,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샤만과 해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네. 한국은 전 인구에 비해서 볼 때 너무나 많아요. 네. 어떤 사람은 공식적으로 20만 그러는데 200만까지도 보거든요. 무당을요? 무당 관련. 그러니까 무당 무당과 관련 무속은 종사자. 다른데요. 네. 우리가 만 타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네. 풍수라든가 이걸 합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무당 그랬을 경우에는 무당이라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안 돼요. 네. 그렇죠. 무당을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특별한 종교 현상 그랬을 경우에 그것도 꽤 인구가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무당이 다 오잖아요. 점도 봐주고 그다음에 네네네. 귀신도 불러주고 그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천도제도 행하게 되고 모든 걸 다 무당이 관여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무당과 연관된 것이 많죠. 그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뭐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무당의 존재를 필요로 하죠. 생물학적으로? 그럼요. 인간은 약하잖아요. 네. 뭔가 기대야 되죠. 네. 더군다나 지금이 아니라 저 구석기 시대로 올라가서 호모 에렉투스 정도 되면은 네. 그건 심각하죠. 그래서 늘 인간은 신을 기다리게 왜요? 돼요. 그다음 신의 시대가 어느 정도 끝이 나게 되면 영웅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들은 다 신의 대행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무당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게 되면은 하늘과 또는 신과 인간이 만나야 되는데 고등 종교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누군가가 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제사장은 그래도 정제된 사람들이지만은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샤만들이죠. 네. 그래서 샤만은 인간이 있는 한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뭐 현대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는데 네.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것 간에 샤만의 존재는 계속 필요하다. 인간은 끝없이 소외당하잖아요. 예. 인간은 끝없이 약한 걸 느끼잖아요. 옛날엔 조그만 마을에서 자기가 작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활동 단위가 세계로 그렇죠. 넓어져도 네. 더 넓은 우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작은 존재고 약한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보다 강한 존재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 외롭잖아요. 슬프잖아요. 네. 힘들잖아요. 지금 한국이 왜 그러겠습니까? 한국은 좀 특별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학자들과 생각이 다른데요. 우리 민족처럼 행복하게 산 집단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 민족이 행복했다고요? 그럼요. 과거에?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조선 에이, 500년 동안에 두 번 있었던 교수님. 나라가 없대요. 그렇죠. 조선에서 정나라하고 네. 임진왜란밖에 없잖아. 맞습니다. 500년 동안에. 네. 그리고 고구려하고 수당 전쟁 정도가 우리가 말하는 워 전쟁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는 배틀이죠 주로. 아, 전투. 다른 지역과 비교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세계를 비교해야 돼요. 한국끼리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비교할 때 제가 있는 사마르칸드는 동서남북이잖아요. 페르시아가 왔죠. 알렉산더가 왔죠. 징기스칸도 왔죠. 정신없겠다고 러시아가 진짜. 왔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 나라 속에서도 100개 이상의 종족들이 있는 거예요. 민족이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예, 제 학생들도 그래요. 넌 나이만, 너는 트루크, 너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슬픈 역사라는 반증이죠. 우린 그런 적이 없어요. 먹거리도 우리만큼 풍부한 데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먹거리는 아니죠. 아니죠. 먹거리는 우리가 너무 없으니까 아니죠.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지. 아니죠. 그게 네.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건데요. 예? 조선조 500년 동안에는 이른바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유정자들이. 예. 네. 그리고 백성들이 알아서 먹게끔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슬픈 거는 일제시대 때 35년 그리고 6.25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 이전에는 상대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조선 구한말 이럴 때도 보면 정말 굶주린 백성들이 초급 너무 높이. 그 굶주린 백성은 우리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중앙아시아는 더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아메리카에 왜 비교해보자면 건너갔겠어요? 대서양에 목숨을 걸고 죽어가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 인류의 보편적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이 거죠. 아일랜드 같은 나라만 해도 100년 전에 바로 100만 그겁니다. 명 죽었으니까. 예. 케네디 가문이 아일랜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러시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말은 그래. 어떤 것이냐면 맞아. 우리를 그렇게 비하시킬 필요는 없다는 아니,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더더욱이 우리가 이렇게 무당이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무당에 의지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 정도로 어렵지 않고 아니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샤만적 요소는 갖고 있는데 예. 우리는 조선조를 거치면서 계급 모순이 심각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분 모순이 심각해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때 조선을 지배했던 이데올로기는 성리학 성리학이죠. 또는 유교예요. 엄격히 말하면 성리학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무교 또는 무속에 해당하는 것은 성리학자들에게는 절대 악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무교라든가 또는 우리 전통신앙과 연관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분서갱유처럼 불살라지거나 전부 다 수고를 해요. 그래서 안전히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제 용어로 표현은 잠류가 되고요. 소외된 계층들이 이른바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지 않으면서 샤만 같은 무속적인 요소에 의지하게 된 거죠. 잠유가 뭡니까? 잠류. 예. 우리가 말하는 흐름들은 현류라고 그래서요. 예. 줄이죠. 예. 그런데 제가 말한 잠류란 용어는 드러나진 않지만은 역사의 밑바닥에서 맹맥히 흐르는 힘. 이 힘이 우리의 전통 신앙이고 사상이고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게 무속이에요. 무속을 금지시켰더니 오히려 더 그렇죠. 금지시켰기 때문에 끈끈함이 더 나갔다. 갈망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무속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모든 걸 다 포괄을 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에 가게 되면 전부 다 북어를 그렇죠. 그렇죠. 매달아 놓다든가 종이를 말아 놨다든가 네. 아니면 터줏대가리가 있다. 터줏가리가 있었다든가 네. 부터 시작하고 점도 있고 무슨 일이 있게 되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많은 행사를 치르죠. 정환수. 네. 뭐 제사도 정환수 또는 정화수.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전체를 우리가 지금 무속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런 일을 할 때 성리학자나 승려라든가 아니면 근대에도 목사나 신부가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주류에 관한 것들은 흔히 말하는 무당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점쟁이도 점도 역시 무당들이 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속이 광범하게 퍼져 있고 힘이 큰 거죠. 금지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금지 당하지 않은 나라는 오히려 그런 게 없는데. 그렇죠. 그럼 기존의 종교들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민족이 하여튼 뭘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야 하고 되는 그러나? 그게 있어. 왜냐면 천주교만 해도 네. 한번 우리 했지 않나? 일본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네. 그때 그 이후에 천주교가 엄청 발전하다가
도가이 시대 그냥 다 참수해 다 죽여버렸거든. 네. 그 전멸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없어요. 네. 일본에. 아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더라. 뭐 탄압할수록. 해봐라. 그럼 우리는 우리 민족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 나쁘게 말하면 오기예요. 나쁘게 말하면 오기, 좋게 말하면 뭐죠? 좋게 말하면 자유의지죠. 근성. 프리윌. 자유의지. 근성. 자유의지. 그건 네. 좋은 얘기네. 고구려인들은 정말 자유의지가 강했던 것이죠. 아. 우리 민족은 실질적으로 남에게 굴복을 안 해요. 아, 네가 뭔데 하지 말라 그러는지 내가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어. 진짜 그러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집단들은 네. 지금 몽골 초원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유목민족들이 바로 우리 만주에서 고구려 등과 어깨를 겨루고 있었어요. 네. 근데 서북쪽으로 서남 쪽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정치력과 문화력이 뛰어난 중국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대한 양대 힘을 우리가 견디면서도 한 번도 굴복되지 않고 우리 끝까지 수천 년 동안 독립성을 유지해 왔어요.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지예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산업도 있고 군수산업도 발달했겠지만 이들이 가진 정신이죠. 왜 그들이 그런 정신을 가졌는가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죠. 그러나 근데 그것도 듣고 싶네요. 다음에. 네. 네. 아니 근데 요건 제가 좀 뭐 반대 의견을 좀 내자면 네. 아주 매우 좋게 해석하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너무 슬프고 뭐 이런 건 이제 가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보거나 이성적으로 차분히 생각해보면 나의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 사실은 생겨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매우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런 이성적인 것을 좀 기피하고 비이성적인 것을 자꾸 선택하고 맞아요. 거기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맞아요. 같다. 라고 맞아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뭐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막 그런 뭐 자유의지가 뛰어나 이거는 아니지 않나. 네. 아니요. 자유의지를 기본으로 했잖아요. 네. 제가 오기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우리 민족은 신기하고 활기가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되면 광기로 변한다. 왜냐하면 조선조의 성리학자들은 학자거든요. 네. 가장 논리적인 것은 바로 유교고 그중에서 핵심이 성리학이에요. 예. 거기에 반해서 백성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도 있고요. 샤먼의 발상지는 두 개로 연결되는데 하나는 바이칼설, 또 하나는 동만주설이에요. 네. 동만주. 예, 만주, 동만주. 동만주의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만나는 데가 함경북도고 함경남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무당들이 가장 신기가 센 것은 함경도 무당이잖아요. 김금아시에서 보듯이. 우리 민족이 가진 특성이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특성도 있고 생태환경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좀 논리성과 분석력이 떨어져요. 이게 특별한 일에 전체가 힘이 합쳐질 때는 예. 감정적이야. 그 힘이 좋아요. 네. 그런데 월드컵 때 뭐 이럴 때. 바로 그거예요. 예. 근데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분석하지 않고 이런 곤란하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무속 또는 무당이 좋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린 좀 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예. 꼭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근데 입장. 난 2002년 월드컵을 자꾸 우리 민족의 뭐 광기 신기 이거하고 연결하는 건 난 영국에 살아본 나로서는 이해를 전혀 못해요. 거기가 더하더라. 거기는 100배 더하거든. 폭력까지는. 그렇죠. 아니 거기는 진짜 예. 나라가 아니라 그 도시 별로 다 그런 게 있거든. 응? 우리 지금 뭐 프로야구 저 열기는 비할 바도 못 상당히- 된다. 미친 사람들이야. 근데 축구 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아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신기 내지 활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기가 원래 유명한 것은요. 네. 실질적으로 주변국에서도 그렇게 봐요. 일본은 굉장히 신앙이 발달했어요. 종교보다 신앙이 발달한 데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800만의 신이 있다는 정도로 전부 다 모든 게 신적인 신이죠. 제대로 네, 종교가 신적인 별로 없죠. 나라인데 예. 그래도 신기는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들은 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우리는 이걸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지나치면 광기가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뭔가 힘을 모을 때는 그게 정말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엄청나게 되는 거죠. 타고난 기질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생물학적 특성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생태 환경의 차이예요. 생태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기후 뭐 지형 지형, 뭐 기후부터 다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샤머니즘이라는 용어는 흔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원래 정확한 것은 샤만이란 말은 퉁구스어, 즉 만주어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샤머니즘은 동반지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바이칼에서 출발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차이는 있어요. 네. 그만큼 샤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옛날 말하는 1차 종교라든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특별한 종교 현상을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신기예요. 네, 우리 네. 신 집힌다고 그러죠. 예. 신 내린다고 그러죠. 예, 예. 무당에 만나죠. 이렇게 특별한 빙의 현상을 통해 가지고 신과 교통하는 것, 예. 그리고 때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이를테면 의사의 기능까지 하는 것, 이게 예, 샤먼이에요. 예, 예, 예. 아프리카에도 그리고 남아메리카도 다 있지만 예. 우리가 말하는 샤먼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역적으로 이 독특한 달라요. 샤먼도 스텝 샤먼이 있어요. 초원의 샤먼들과 타이거의 샤먼, 숲의 샤먼은 다른 거예요. 바다의 샤먼도 다른 거고 생태환경에 따라서 거기 사는 사람에 따라서 샤먼의 성격과 기능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동만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숲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거기 특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여기 샤먼들은 굉장히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샤먼이에요. 그러니까 신기가 돌아가는 거죠. 신 씹히는 거죠. 네. 그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아, 그 작둘 타는 건 다 그런 겁니다. 작두 타고 또 뭐 이렇게 대체로 나무라든지 그렇죠. 뭐 바위 이런 걸 좀 신성시하는 게 네. 나무 바위 신성자는 것도 보편적인데 우리가 유독 심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시인이기 때문에 시집이 많잖아요. 18권의 시집이 있는데 그래요? 그중에 첫 번째 시집은 신단수예요. 신단수? 네, 두 번째 시집은 당나무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전부 다 나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곳곳에 나무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돌도 숭배했지만 이게 단군 신화에 나온 신단수이고 동네마다 다 당나무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달라요. 유감스럽게도 네. 우리는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때로는 벗어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해야 되고 철학을 하면서 삶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몰려다니는 거죠. 정치도 몰려다니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지금 짝짝해져 있잖아요. 예. 논리적 분석이 아닌 거죠. 사실의 근거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서로 생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죠. 한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변동성이 큰 맞아요. 민족이야. 변동성. 변동성. 그 변증법이에요. 업과 다운이 맞아요. 이게 진폭이 굉장히 세. 될 때 확 돼. 안 될 때 그냥 확 가라앉아. 그럼 기질이다. 기질. 기질이 있어. 그걸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야죠. 지금 전 인구가 우리가 인구 중에서 일부에서는 200만까지로 무속 관련자를 얘기하잖아요. 예, 종사자.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비논리, 비합리, 그렇죠. 감정적인 맞아요. 그런 기질 정서적 때문에 사고에 참 오랜만에 빠져 있는 저하고 거죠. 진짜 뜻을 같이 하시는 게스트분이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분석해야 돼요. 우리 논리적 사고를 해야 되고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런 기질은 왜 생겼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그냥 기질과 동의어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땅 이럴 때 한반도 남만주 일대 정착한 사람들은 뭐가 특별해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인류가 처음 출발한 것은 아프리카 중동부 지방이잖아요. 예. 나 여기 초기부터. 네. 그렇죠. 여기 재밌다. 그리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동쪽으로 계속 왔잖아요. 네. 특히나 빙하기 때에는 동쪽 오는 거예요. 해를 쫓아서 따뜻한 곳을 찾아서. 끝까지 온 것이 여기 동쪽이에요. 더 갈 데가 없죠 이제. 그렇죠. 해가 뜨는 곳에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해를 지향하고 모든 지명에도 해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해모수란 인물 아시죠? 예. 성이 해시잖아요. 예. 박혁구세도 다 해잖아요. 그 해가 그 해예요? 그럼요. 그다음에 혁 다 빛나리 혁자잖아요. 한국이란 용어도 이를테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빛이 들어가 있어요. 크다, 넓다, 길다, 밝다. 하나다, 밝다. 이게 우리 한국의 국명의 어원이에요. 예. 굳이 발음대로만 칸이죠. 징기스 칸 할 때 칸. 이 아. 지구상에는 역사상에는 제가 논문 쓸 때 39개까지 조사했어요. 39개의 칸국이 있었어요. 주로 투르크계, 돌고르 계통과 몽고르 계통 나라들은 칸국이라고 그래요. 그 동쪽으로 온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다가 포기하잖아요. 네. 저는 산에 다니고 원래 탐험가니까 그 실전을 많이 체험하잖아요. 극한 상황을. 예. 8848m랑 7000m 간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동쪽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멈춘 사람들이 많아요. 예. 끝까지 온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렇지. 맞아. 끝까지 온 의미가 사람들.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대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끝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특별하고 그들이 추구한 것은 해고, 그들이 추구한 것은 밝음이고 이상을 지향하는 거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밝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지금? 원래 밝죠. 밝기 때문에 주변의 사설 보게 되면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한 거죠. 흥이 많고 뭐 그렇죠. 그런 흥도 많고 것들. 깨끗하고 다 중국 세례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질된 거죠. 특히 지금 성리학 500년이 다 망쳐놓은 거야. 성리학이 500년 동안에 저는 6가지를 분석하지만은 상당히 우리 민족의 기본 성질을 많이 왜곡시켰죠. 왜곡시켜놨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역동성이 아니라 우리는 강제 정주성. 그러니까. 그리고 산업이 발달했었는데 토지에 묶어놔 가지고 오히려 농사 그 중에서도 벼농사만 하게 되고 네. 해양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사고를 막고 외국과의 교류가 없으니까 무역이 발달하지 않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문화가 굉장히 교조적이 되는 거죠. 사고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외국과의 그래야지 무역은 일부러 막았었나요 우리가? 일부러 막은 거죠, 당연히. 그거는 동아시아의 기본적 현상인데 중국도 14세기 그랬었죠. 말부터 보게 되면은 동아시아 명나라, 뒤로는 청나라, 일본 그리고 조선이 쇄국 정책을 쓰지만 그들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완벽하게 쇄국 정책이에요. 그들은 무역을 활발히 해요. 일본도 무역을 활발히 해요. 일본이 얼마나 무역을 활발히 해요. 15세기경 가게 되면은 그렇죠. 예. 포르투갈 일본의 스페인. 도자기가 동남아를 거쳐가지고 그 유럽으로 위에는 가죠. 유럽까지 가요. 네네네. 그리고 자포니즘. 유럽의 미술, 특히 임프레시브, 예. 인상파에 큰 영향을 그러니까요. 줘요. 음. 활발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명나라, 청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는 완벽하게 막은 거예요. 우리는 한 말 하면 진짜 제대로 하는구나. 쇄국도. 사고가 지식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 어디 주의 주장도 여기 나오면 그 끝장을 봐요. 그렇죠. 사회주의 들어오니까 저 3대를 물리는 사회주의를 하잖아. 어? 자본주의도 자본주의 똑같아요. 또 한국 와 그 이런 자본주의 극단으로 가나요? 나는 걱정했는데 사회주의만 얘기해서 혹시나 오해받을 거라는데 아니. 한국에서 똑같아요. 지금 같이 얘기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받아요. 음. 자본주의 문제점, 사회주의 문제점. 극단적인 자본주의. 뉴라이트의 문제점, 뉴레프트의 문제점을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 안 하는 것도 참 독특해. 그럴 수 있는 건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그럼 선거날 무슨 색깔 옷 입었냐는 거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이 무당이 가지고 있는 무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걸 하나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우리 무속? 민족의 원래 사상은. 무속이요? 네, 무속 또는 무교가 가진 장점, 그 정신성은 하나로 연결한다? 무라일체라고 그래서 사물과 나, 세상이 하나라는 것, 공동체 의식, 네.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가장 확실히 주장하는 것은 바로 무교라는 거죠. 무속. 이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신과 내가 하나 되고 나와 그렇죠. 타인이 하나 되고 뭐 이런 우리 완벽한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고로 그게 중요한 거죠. 네네네. 그게 무속의 뭐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죠. 장점이면서 장점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인 고등 것이다? 종교는 거기에 이른바 훌륭한 성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뒷받침해주는 사제 계급들이 있잖아요. 아 이게 권위주의가 생기네. 예, 그리고 거기에 뭐가 되면 교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고 네.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유럽 그렇죠. 네. 그런데 샤마이즘이나 특히 무교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 자유네. 이게 그렇죠. 오로지 무당을 통해서만 만나는 거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1대1로 연결하는 직접 거.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기본적인 건 그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모든 조직을 거부한다. 모든 논리를 거부한다. 이게 그러네요. 우즈벡에도 그런 무속인들이 있어요? 전 세계 다 있고요. 특히 우리랑 연관된 샤마이즘은 네.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7세기부터 이슬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슬람이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단지 키르기스탄처럼 천산산맥 줄기에 있거나 타지키스탄처럼 파미르 산 줄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무속을 남기고 있죠. 특히 키르기스탄은 투르크인들이에요.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그 사람들은 천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샤만적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나무 숭배 신앙이라든가 샤만의 존재. 그러나 네네네. 현재 제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워낙 이슬람이 강하기 때문에 찾기는 힘들죠. 그럼 그 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랑 약간 비슷해요? 같은 무속 무당들이? 우리가 더 강하죠. 우리가 더 강해요? 네. 왜냐하면 가장 센 거는 저기 동만주 지역이에요. 거긴 좀 세요? 동만주가 어디냐면은 지금 연해주고요. 예. 우리가 흔히 조선족들이 많이 산다고 연변 이쪽이 전부 다 동만주예요. 자연 환경이 거칠고 그럼요. 거칠고 척박할수록 나무가 많아요. 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무가 많고 숲에 살다 보니까 조금씩 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더 외롭지.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고 늘 신에 의지해야 되고 아. 신들의 종류가 많죠. 물의 신도 있잖아요. 유아부인처럼. 네. 산의 신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늘의 신도 있고 태양신 달라요. 태양신도 있잖아요. 곰신도 있고 늑대신도 있고 신들이 투성이죠. 이게 그럼 환경이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악조건, 악지형이 있는 곳은 대체로 이런 샤마지교에서 강하죠. 캄차카반도. 그런가요? 예, 그럼요. 지금 저 캄차카반도 가면은 우리랑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19세기 말에 보고서를 보더라도 그래요. 뭔가 더 자연의 힘이 더 강하게 그렇죠. 느껴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뭔가가 더 강한 절실하니까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논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20세기가 됐고 21세기가 됐고 AI 시대가 되니까 네. 샤만 또는 무당의 역할은 끝났구나. 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그럴수록 거죠. 더 강해져요? 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인간의 힘은 약화되는 것은 언제나 확인을 해요. 네. 옛날에는 동네라든가 한 큰 지역이라든가 커버한 나라였었는데 지금 우리의 인식은 어디입니까? 이미 우주 전체를 보고 있잖아요. 우주 전체를 보니까 결국 단일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은 역시 미약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미 AI 비롯해서 새로운 인간들이 나오게 되면은 네. 인간의 힘은 더욱 약해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잖아요. 우리 생체 인간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3대1 또는 4명이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죠. AI라든가 AI가 또 다른 형태의 인간들과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테면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 투 페이스, 맨투맨으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실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생기는 소외감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AI를 통해 가지고 자기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 뜨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지죠. 이건 무서운 현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어디 있죠? 인간이 어디 있죠? 그렇게 되면 인간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은 인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충돌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냥 가볍게 인간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걱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겠지만 매트릭스 같은 데서 나온 오라클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그런 거는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속은 네.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AI 시대가 이렇게 막 열리면서 아무래도 사람들도 더 지적인 활동도 더 많이 할 테고 맞아요. 더 스마트해지면 서서히 좀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그런데 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죠? 한국은? 정보, 지식의 양이 많아지지만 예. 그것과 지혜는 별개예요. 그리고 소외감은 점점 더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네. 인간은 지식의 양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느낌이 있어요. 관계가 중요해요. 그리고 공동체가 중요해요. 가족 공동체, 저는 식구 공동체란 말 쓰지만 네. 이런 공동체가 중요한데 지금 각계격파가 돼가지고 인간은 늘 소외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의지해야 되니까 그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맞아요. 진짜 무당이 무당집이 다 있었고 있죠. 그죠? 예. 뭐 이렇게 보면 굿하는 집이 뭐 이렇게 많고 또 뭐 그런 진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무당의 실존, 실체 또 그분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노출이 돼 있었는데 요즘 이제 좀 숨어들었는지 맞아요. 찾아가야지 되니까 그냥 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조금 줄지 않았나. 근데 더 많아졌대요. 더 많아졌어요. 네. 요즘 그래서- 젊은 분들이 참 많이 뭐 이렇게 전화로도 물어보고 네.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무속 그랬을 경우에 무당을 매개로 한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의 종교들 중에 요즘 신도가 늘고 있는 종교는 유일하게 무속이다. 네. 아니, 정말 원래 기독교, 천주교, 불교들은 다 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고령화의 영향이든 전 뭐든 세계적 영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뭐 전물 보든가 혹은 그런 쪽은 모르겠습니다. SNS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러는 줄어들지 건지. 않으니까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잘 됐다가 못 되고 막 그래서 논리와 조직을 통해서 오는 고등 종교의 역할은 줄어드는데 네. 그것이 해결하지 못해주는 맨투맨이라든가 정세 기초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늘어날 수밖에 없죠. 무속은요 신통합니다. 또 시작. 기가 막히게 맞춰요.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봤어? 저 작두도 타시잖아요. 네. 어떤 목사님, 어떤 스님이 작두를 탑니까? 눈앞에서 미러클이 보이니까 이거는 눈앞에서 보이는 미러클을 받아들이는 게 사이언스잖아요.
그러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일수록 음. 그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 필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없어. 함경도라든가 평안도 일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캄차카라 이쪽 쭉 가게 되면은 네.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적들을 행합니다. 진짜요? 예, 그럼 작두 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기본이에요? 예,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통력 그랬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지나간 일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맞춰요? 작두 그거는 타는 제 것도 문제가 그렇고. 아니죠. 현상의 문제니까. 근데 진짜 맞추죠. 예, 맞춘다니까. 과거사는 어느 정도 맞추고요. 미래사는 맞히는 경우도 있고 아. 안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테면은 지나간 거는 보이니까 맞을 수가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거는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나간 게 왜 보이냐는 거예요. 난 그게 신기하다는 거죠. 아이,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해봐.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네. 물가 얘기할 때 있잖아. 다 옳은 것만 얘기해. 물가? 아, 그렇지. 아, 마트 가면은 아. 배추, 무, 오이, 상추 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배추하고 오이는 무지하게 올랐고 상추하고 무는 떨어진 게 반토막이야. 떨어진 건 얘기 안 떨어진 건 절대 얘기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속도 99% 틀려. 근데 1% 맞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아, 그런 게 아. 있을 나도 수 솔직히 있- 한번 진짜 기가 막히게 맞춘 사람이 있었거든. 나 그것만 기억해. 틀린 건 기억 안 아, 틀린 건 하고. 내가 그거 왜 기억하겠어. 근데 그 맞추는 분은 계속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게 탄생했어요. 심리학이라는 게 네. 그래서 탄생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연구했고요. 조금 지나가게 되면 서양 학자들이 이를테면 남태평양으로 가고요. 아프리카로 가고 남아메리카로 가면서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본 거고요. 러시아 학자들은 동쪽으로 오고 시베리아로 오면서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연구를 진행시켜요. 그래서 발생한 학문이 종교학, 인류학, 사회인류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장에 와가지고 실제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맞추는 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는가를 나름대로 밝혀낸 학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상으로서는 우리가 부정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은 천안통 앞을 내다보는 것도 있고요. 마음을 읽는 것도 있고 남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작두를 탄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쇳덩 위로 걷는다든가 이런 능력들은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런 그거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는 있을 수 그걸 있다.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나 거죠. 다른 분들한테는 내가 절대 굴복 안 하는데 희한하게 교수님한테 자꾸 아니 근데 굴복하고 싶은 생각이 미래는 예측하기 못해요 사실은. 근데 미래는 예측 못한다. 요번에 보셨잖아요. 보면은 요번에 대선 전국 가까이 오게 되면서 두 개 후보가 있을 경우는 제가 안 봐도 뻔해요. 네. 무당을 찾아가게 되면 이쪽 무당에서는 이쪽이 이긴다 그러고요. 이쪽 무당 찾아가면 이쪽 무당이 이긴다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네. 확률은 50대 50인데 그렇죠. 결국 50 승률을 잇는 50%도 틀린 거지만 나머지 50%는 완벽하게 틀린 거잖아요. 똑같이 신기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미래 예측은 이렇게 틀릴까? 미래를 예측할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은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작동하니까 자기식으로 본 것뿐이에요. 정해진 미래라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아, 자기식으로 본 거죠. 정해진 과거는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게 확신해요. 그렇지만 틀린 거죠. 일종의 초능력자 같은 범주라고 보시는군요. 초능력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리적인 초능력을 보여주는 사람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거는 검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꽤 오래된 전이에요. 그 뭐 한 몇 천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애가 이거 뭐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래.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점을 용하다고 해서 점을 보러 갔죠. 네. 돈 빌려주고 돈 때릴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것도 고민도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나는 다른 고민은 없었어요. 근데 가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못 받아. 그 돈은 못 받아. 진짜? 그러니까 아니 내 돈 때문에 왔다는 얘기도 아니고 네. 그런데 아휴 그 돈은 못 받아. 첫 마디가 그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걸. 얼굴이 딱 돈 떼인 얼굴이었나 보지. 그거 선생님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거를 저는 야. 사실 이거보다 더 신통한 것도 경험했어요 사실. 네. 근데 저는 의지적으로 그건 아니다. 네. 생각할 우연일 거야. 응? 우연일 거야. 정말로. 근데 거기에 기대기 시작하면요 아, 인간은 그러니까요.
어려워져요. 사회가 정말로. 그렇게 되면요. 파시스트 사회가 돼요. 히틀러의 제3제국을 보세요. 소비에트를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이 독재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대상만 달라질 뿐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는 이렇게 교조화되고 파시스트화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검증하고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저는 늘 걱정이지만 한국의 미래 굉장히 불투명해요. 꼭 긍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검증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습관이 붙게 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저 이프로님 네. 거를 제가 지금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자 봐봐요. 여자 혼자 만약에 점집을 갔을 때 물어보는 것들이 대충 그분도 빅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감이 와요. 남자 문제지 뭐.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혼자 거기를 가. 그리고 돈 얼굴 문제지 죽상이야. 뭐. 그러면 문제지. 그죠 돈 문제일 돈 가능성이 문제지 매우 뭐. 높으니까 아니면 뭐 진로 정도 있겠지 그럼. 잘하면. 아니야 돈 이번에 빼먹은 사람이 오겠어? 이번에 승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들켰는데 어떡합니까? 다양하게 있을 수 봐봐요. 있잖아요. 이제 이 승진 문제 저는 이제 그 생각하는데 어. 승진 문제에 있어서도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돈 못 받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럼 내가 이번에 부장에서 이제 저 이사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지 사실. 그렇지 그 돈은 난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이 사람 어떻게 그렇지. 알았지? 어. 이러면서 그냥 혼자 생각하는 맞아. 거예요 해석을. 야, 또 그러고 보니 그러네. 네, 그게 안 된다니까. 돈이 표상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럼요. 복, 마음, 승진, 뭐 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뭐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거에 휘둘리진 않는다. 아니 그래서 이제 당분간 혹은 뭐 가까운 미래 뭐 앞으로 뭐 50년 100년은 모르겠고 일단 당분간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무속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나거나 하여튼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불안하고요. 예?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렇다면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당연히 늘어났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나라들도 많지만 네.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왜냐하면 낙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데 네. 한국은 지금 모든 기준은 일단 부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서로 상대 비교를 하잖아요. 네. 공동체 지금 파괴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남북은 분열돼 있고 남한사회도 분열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전환기인데 당연히 이 속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불안하니까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지금 기질이 있구나. 한국 사회는 제가 자꾸 밖에 나가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옆에 친한 사람들끼리도 말할 때 조심하잖아요. 정치적 그렇죠. 견해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데 빠지게 돼 있죠. 그럼 희망이 매우 없는 상황에 지금 우리는 아니면 뭐 이걸 극복할 방법이 혹시 교수님은 일단 현실적으로는 우리 극복을 해야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첫 번째 국제적 측면에서는 대외관계라는 측면에서는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외교, 군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물론 당연히 모델도 있고 제 책들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랬을 경우에 이를테면 제도적 보완도 있지만 저는 인문학자니까 제가 사회과학자처럼 주제 넘길 수는 없고 인문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관의 변화를 유도시키는 거죠. 가치의 이 문제. 어떤 식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가.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변화를 좀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죠. 이제 모두들 다 돈 하나 이제 그중에 하나가 매달려서- 무교가 있는 거죠. 제 이론에 따르면. 예. 그러면 그런 세계관의 변화 같은 게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지면 이제 조금 희망이 나아지는 있는 거고 조금 나아지는 거죠. 네. 극적으로 나아질 수는 없어요. 그조차도 잘 안 된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어렵죠. 한 사회가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한 부분은 그 붕괴에 관한 거거든요. 네. 분명히 붕괴인데 150개에 관한 학자들의 서를 정리한 것도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한 세계, 한 문명이 붕괴될 때 가장 공통적으로 뽑는 건 뭐냐면 사회 공동체의 균열이에요. 또 한 가지는 도덕성의 상실. 네. 이거는 어떤 학자든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 한국 사회는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공동체는 이미 붕괴됐어요. 제가 왜 중앙아시아를 갖겠습니까? 오늘 강의 주제에서 벗어났지만 네. 이유가 있는 거죠. 어려워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무교 같은 것이 무속이 아니라 무교는 사상이거든요. 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70년대에 우리 원로들이 무속이란 말 대신에 무교란 말을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 불교, 동학 다 있는데 왜 무는 속이라고 그러느냐. 원래 무교란 종교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비주류 내지는
잡류를 가면서 소외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 거칠에서 무속이 됐지만 그러나 원래 근본은 종교라는 거죠. 당연하죠.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이 없었습니까? 4세기 초에 들어왔다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 이전에 최소 양보더라도 고조선이 BC 15세기경부터 시작됐는데 양보로더라도 네. 그럼 2000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종교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있었죠. 다만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용어로 표현됐고 그 용어 속에 어떤 로직이 있는가는 그거는 학자들의 연구 몫이지만 이를테면 홍익인간 사상 또는 선교 아시죠? 선교.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신선선자 쓰는 거잖아요. 도교랑 다른 선교. 신선 사상. 네, 그렇죠. 그러나 중국 도교랑 다른 신선 사상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랑이에요. 풍류 화랑이 다 그런 거죠. 조선조까지도 있었던 겁니다. 네. 심지어는 해모수의 부인인 유화 부인을 모신 신모신앙은 조선 말까지도 평양 지역에서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우리는 무교란 용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상을 만들자. 왜냐하면 21세기 어차피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기잖아요. 네. 저는 호모사피엔스 이후에는 가장 최대의 격변기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그럼요. 그 제가 만든 용어가 있어요. 데미휴먼. 데미휴먼은 반쯤 인간이란 뜻이에요. 데미가처럼 옛날에 보면 아킬레스라든가 헤라클레스는 전부 다 네네네. 데미가시잖아요. 네. 반쯤. 그렇죠. 예. 저는 데미휴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예.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인간의 정의와 개념과 역할이 달라지게 되면 재성권 문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뭐 거예요. 인공지능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생체 인간과 인공이 합쳐지는 거예요. 음. 그냥 인공만이 로봇, 아니라 사이보그 그렇죠. 벌써 20년 된 얘기예요, 사실. 음. 그러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상황이.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통일의 문제도 있죠. 네. 아니면 북한의 분열 문제도 있죠. 남한사는 이렇게 갈갈이 분열돼 있죠. 공동체식 사라졌죠. 가족 간의 붕괴가 일어났죠. 이거는 정말 심각해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로서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 인류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새로운 사상이 무엇일까? 이게 제가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론들을 발표하는데 네. 유감스럽게도 국내에는 별 반응이 없어서 주로 좀 외국으로 많이 발표를 그럼 끝으로 저 무속이 아닌 무교라고 만약에 했을 때 네. 예를 들면 그 종교들마다 어떤 가르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무교는 어떤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요. 예? 모든 것을 하나로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대상체와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라일체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물일체라든가 모든 것을 하나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주는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공동체 사회니까 내 개체 생존을 위해서는 내가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남과 더불어 사는 거죠. 네. 이게 예를 들면 무정부주의자의 그 이론 중에 하나지만 이를테면 상호 부조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도와라. 예. 하나니까 우리는. 그렇죠.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개체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네. 그런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도 존중하고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찾아 나가자. 이게 이거예요. 비슷하네요. 다른 종교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성을 띄우고 있는 건 있어요. 이럴 때면 제가 분석한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 그 로직이 있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를 갖자. 마르크스의 변증법은 정과 반이 만나요. 내적 모순이 만나가지고 특정한 계기를 만나게 되면 폭발하면서 계급혁명이죠. 예. 그런데 우리 변증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요. 중간중간 단계를 거치고 예비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너도 양보고 나도 양보고 곰도 너는 양보라고 환웅인 나도 양보라고 그래서 태어난 존재가 이를테면 단군 왕검이 되니까 그는 반쯤 신이면서도 반쯤 인간이지만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하나가 되다 보니까 우리 무교의 핵심 원리는 조화 합일이에요. 네. 네. 이거를 대동사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를테면 동학이라든가 정산에서도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네. 그분들은 근대의 것이고 지금 우리는 21세기잖아요. 그럼 21세기에 맞는 논리를 가지고 21세기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이익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사상 내지는 종교에만 너무 어폐가 있지만은 뭔가 만들어야겠죠. 네네. 거기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 무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조직이 필요가 없어요. 조직이
이를테면 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승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고 목사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직이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그냥 사람과 하늘, 사람과 신이 서로 교환하는 거죠. 서로가 만나고. 원래 무교라는 게 그런 바로 거였으니까. 그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가서 그냥 기도하면. 자기가 마음을 빌면 돼요. 중앙 집권화돼 있지 않고. 바로 그겁니다. 네. 중간 매개체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음. 가능한 걸 배제하고 이게 무교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와 조직 합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사회가. 시간이 걸리겠죠. 네, 네, 네. 그런 걸 주장하는지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다. 자연과 사람도 하나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선인들이. 그렇죠. 불교도, 기독교도, 다 하나라고 이슬람도 해요. 다. 그게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고 변할 점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호모사피엔스 이후에는 다 누구나 그렇게 주장했다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에 이 언어로 음. 여기에 걸맞는 이익을 가지고 네. 새롭게 사상을 만드는 거죠. 이게 시대마다 달라져요. 이게 무교가? 시대의 정신이에요. 네, 네, 네. 자, 오늘은 우리의 한반도에 유독 무속인 무당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조만간 우리 교수님 시리즈 따로 외전으로 뽑아서 네, 네, 네. 재밌게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조만간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